네, 강프로입니다. 자, 안랩 보겠습니다. 안랩 일단 금요일 날 20% 상승해서 끝났고요. 거래대금도 2,400억. 물론 지금 대선주 중에서 안랩 말고도요.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자회사인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기업들 보면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보면 거래대금이 어때요? 8,700억씩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죠. 뭐 어떤 정치인들을 뭐 지지하느냐, 뭐 탄핵 관련돼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기 대선이 6월 중으로 이제 확정이 나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이 안에 대선주의 시세는 모두 끝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토론도 시작이 될 거고 토론이 나오면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가방 컴퍼니 그쵸? 이런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가방 컴퍼니 거래대금 보면 계속 거래가 없다가 어때요? 1,000억씩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자, 세력들이 언제 매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고요. 언제 매집한다? 올라가면서. 그리고 가장 매집이 잘 될 때는 언제다? 신고가 구간에서. 무슨 얘기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늘어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대선 시즌이 아닐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지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타야 됩니다. 거래대금 보세요. 없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한다고요? 내려가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올라가면서 뭐 여기서 뭐 정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싹 다 배제시키고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대선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안랩을 포함해서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뭐 아가방 컴퍼니 관련주들 많잖아요. 지금 후보들 계속해서 나올 거고 물론 보수 쪽에서는 조금 많이 나올 테니까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보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만 딱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안랩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딱 그 시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구간만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시세를 강하게 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미증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증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저는 미증시가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미증시는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이걸 딱 뒤집어 놓잖아요. 어떤 얘기냐? 자, 보세요. 미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22%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까지 해서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먼저 빠졌죠. 왜 그래요? 관세 매기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소비 심리 둔화 그리고 소비 심리로 인해 그 둔화되는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고 고용이 나빠지고 이러면 당연히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그냥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자, 목적은 중국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다들 알잖아요. 중국을 겨냥해서 무언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짰는데 동맹국을 먼저 건드렸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의 편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탁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느냐?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제가 대선 관련주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수급에 대한 공백이 생겼을 때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때 이런 종목군들 대선 테마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시세 측면에서요.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거죠. 앞으로는 주도주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회복할 테니까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왜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관세 때문이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위험 수위가 많이 차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구간 내에서는 대선 테마주를 하면서 다음 주도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단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인데 중국 상호관세 보복 나섰다. 미국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 말이 없어요. 아니 트럼프가 지금 무슨 말 들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너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 그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나오자마자 뭐가 나왔느냐? 보세요.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끝낼까요? 약해요. 뭔가 카드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베트남 쪽으로 돌렸어요. 베트남 공산당의 서기장인 토람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관세를 0%로 낮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미국이죠. 대신해서 감사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를 기대한다. 베트남으로 돌린 겁니다. 한계에 찬 거예요.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아니 4월 3일 날 미국 해방의 날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발표했고 한국 시장에 적용된 건 4월 3일이죠.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 시장의 안정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어때요? 개판이다. 근데 이건 관세로 인한 의도적인 흐름이다. 즉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시장은 반등하면서 한국 시장도 안정화 구간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한국 시장은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안랩과 같은 종목이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재명 관련주가 빠졌지만 관련주들을 보면 오리엔트 전공 그렇죠? 그리고 정책주로 볼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 보세요. 뭐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랩 신고가죠. 오리엔트 전공 여기부터 신고가죠. 근데 더 많이 올라갔죠. 아가방 컴퍼니 이제 신고가죠. 뭘 해야 되는지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대선주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보수 쪽에서는 후보들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경선을 거쳐서 나오겠죠. 진보 쪽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혼자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그렇죠? 그 보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후보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신고가를 어디서 먼저 가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앞으로 대선주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까지 결정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선반영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금 지지율이 어떻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지지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게 주식의 시세고 그 시세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매하는 겁니다. 대선 결과 나오잖아요.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요. 근데 작살나기 전까지 이제 아직 대선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뭐 일주일인가 뭐 3일인가 이 안에 권한대행이 실제 그 대선 날짜를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월 초 정도 그렇죠. 6월 초 정도를 다들 보고 있던데 아직까지 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매매 구간을 잡아서 매매하면 된다. 절대로 대선 일주일 전 안에는 전부 다 끝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안랩이고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20배 올랐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제 시작이다. 이런 종목군들 대선 관련주들 무조건 보셔야 되고 대선 끝난 이후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선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미증시 폭락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정책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뭐 유가도 보면 이틀 동안 거의 한 12% 13%씩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 10년물 금리는 개박살이 나버렸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렇죠?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주식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포인트만 더 올라가잖아요. 제가 실제 보여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쵸? 어떻습니까? 위험 구간에 있을 때 IT 버블 때도 급등하는 부분 7포인트까지 급등하는 부분이 있었고 신용위기 때는 거의 한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때는 그쵸 7포인트를 넘겼고 지금은 5포인트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실제 최근에 2023년 초반에는 4.58포인트에서 뭐가 나왔죠? 3월 달에 정확하게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그쵸? 실제 미국의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이 됐다? 연준이 나와서 다 도와줬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실제 피해를 입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질러놓은 바람에 이런 상황, 그쵸? 지금 미증시가 조정 구간에 빠졌고 그 조정 구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언제? 대선에 대한 움직임이 끝날 쯤 아마 시기가 맞아지지 않을까. 한 4월 말 5월 초 요때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랩에 대한 타점, 그리고 다른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대선 관련주가 끝나고 나면서 아니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에 맞춰서 제가 다음 주도주,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뭐 바이오,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내용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요. 그러면 이 선반영하는 내용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대선주와 함께 그쵸? 이 내용을 정확히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대략 한 달 정도의 보유기간 동안 17%씩 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 초반까지 조선주 강했죠.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7%씩 이렇게 수익 나온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된다? 안랩을 포함해서 아가방 컴퍼니 이런 쪽,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나 이런 건 조정을 받고 확인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격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면서 50% 이상씩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안랩이나 대선 관련주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안랩이나 대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대선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제가 종목 정세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안랩을 포함해서 아가방 컴퍼니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주도주들이 있겠죠. 자, 이것처럼 안랩에 대한 매매 타점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랩과 함께 어떤 종목, 그쵸? 대선 관련주들과 함께 우리가 4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